그런데 이 미주신경 우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아니다. 일종의 체질이다. 실제 대부분의 분들은 약간의 체질 같은 것이고 그때 컨디션 같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열쇠가 여러분들 손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율신경 실조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자율신경 실조, 부교감신경 우세, 교감신경 우세 이런 말을 듣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대학병원에 가시면 문전박대를 당해요.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차이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율신경 실조는 정말 병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증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증상을 설명하는 것 중에 병으로 인정받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만. 비만은 그냥 살이 찌는 건데 이게 다른 문제들을 유발하는 것이 되면서 진단명이 됐고 치료해야 되는 병으로 분류는 됐죠. 근데 자율신경실조는 아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원래 왔다 갔다 하고요. 어떤 순간에는 불균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교감신경이 우세한 분이 있고 체질적으로 교감신경이 우세한 분들을 한의학에서는 태양인이라고 하고 또 체질적으로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분들을 한의학에서 보통 소음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체질 같은 거예요. 물론 질병 이전 단계의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는데 요거는 이제 분류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병원에서 챙겨드려야 하는 영역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분들은 약간의 체질 같은 것이고 그때 컨디션 같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열쇠가 여러분들 손에 있어요. 생활 습관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부교감신경 우세, 특히 미주신경 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기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뭔가 기운이 없는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자율신경 검사를 하시면 부교감 우세라고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교감을 찾아보면요, 소화할 때 필요한 신경, 마음이 편안할 때 나오는 신경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왜 불안증도 있고 소화도 안 되는데 나도 부교감 신경 우세라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신 게 맞아요. 미주신경이 이 심박수를 안정화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위장 운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미주신경이 우세한 체질이라고 소화가 잘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자율신경의 균형에 달려 있거든요.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에 달려 있는데 이게 깨지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주신경이 우세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미주신경이 우세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교감신경이 강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신경 균형이 잘 맞으면 뭐 그런 대로 살만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혹시 다른 어떤 이벤트로 미주신경이 과활성화가 되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면서 증상이 나타나죠.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즉 체질적으로 미주신경이 우세한 경우, 그 다음에 미주신경이 문제가 될 정도로 과활성화된 경우, 이 두 가지를 먼저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미주신경이 우세한 체질,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평소 심박수가 낮고 혈압도 낮은 편인 분들이 있어요. 또 손발이 좀 찬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긴장하면은 오히려 힘이 빠져. 그리고 화가 나면 말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분들 계세요. 그 동물로 비유하면 노루 같은 애들이 그 도로에 차가 오면 도망을 못 가고 가만히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부류의 분들. 그 소화가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기 같은 건 별로 안 당기고 면 요리나 밥에 반찬 조금 이렇게 드세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먹거나 뭐 친구들이랑 좀 신경 쓰면서 먹거나 밥 먹다가 약간 안 좋은 생각하면 소화불량이 좀 생겨요. 그런데 또 뭐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지시죠. 이런 분들이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중에 갑자기 과활성화가 되면 사는 게 불편해지는 분들 계시고요. 또 반면에 교감신경이 우세한 체질인 분들조차도 아주 급성 스트레스 다음에는 오히려 이렇게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의 과활성화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주신경 과활성화 상태, 즉 자율신경 불균형이 있는 상태는 갑자기 심박수가 너무 느려지면서 어지럽거나 졸도하시는 분들, 아니면 졸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혈압이 갑자기 낮아지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분들 계시고요. 소화가 정말 안 돼요. 정말 더부룩하고 또 뭐 조금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 변비 생기고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좀 이 소화불량이 더 심해지는 분들, 또 손발이 찬데 너무 차, 그리고 기운이 빠져서 의욕 자체가 없는 분들, 이런 상태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한 체질 정도가 아니라 의료적 또는 뭔가 생활 습관에서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미주신경이 우세한 것 자체는 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미주신경이 과활성화가 되면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미주신경이 우세한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율신경 균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교감신경의 균형 문제예요. 즉 부교감신경이 너무 강하면 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저혈압, 섬액, 무기력증 이런 게 생기죠. 또 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저하가 돼서 쉽게 피로해지고 기력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소화기능의 문제는 미주신경이 위장운동을 조절하는 건 맞지만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 장이 과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설사나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증상이 생기죠. 그리고 어떨 때는 갑자기 너무 느려져서 더부룩하고 위산이 역류되고 변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근육이 적은 여성분들이 제일 전형적인데요. 근육이 적은 여성분들이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위가 쉽게 늘어나면서 음식이 정체되기가 쉬워요. 세 번째는 이 혈압과 혈당의 급격한 변동입니다. 미주신경이 이제 항진이 되어 있으면 혈압이 낮고 심박수도 느려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하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공복이 길어지면 혈당이 떨어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샐러드에 고기 이런 게 당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대강 먹고 오후 3시쯤에 뭐 컵라면, 떡볶이, 빵 아니면 국물이 있는 식사 먹으면 바로 탈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혈당이 오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소화불량, 그리고 아랫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느낌, 그리고 울렁거림,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미주신경이 너무 강하면 몸이 이제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되면 편한 거 아니야? 너무 이완이 되면 피곤해요.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기력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교감신경이 순간적으로 팍 올랐다가 이제 가라앉으면 괜찮아지지만 너무 많이 오르면 혈당이랑 똑같아요. 그 혈당 스파이크 치면은 갑자기 혈당이 훅 떨어지면서 더 저혈당 증상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이 너무 스파이크 치는 정말 깜짝 놀랄 일,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게 신경 균형을 맞춘다고 부교감이 항진되다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피곤하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주신경 우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아니다. 일종의 체질이다. 체질 개선을 해보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어릴 때 지금보다 더 말랐었어요. 더 마르고 손발 차고, 보통 우리나라에 운동 안 하는 마른 여자분들이 혈압도 낮거든요. 약간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었는데 체질이 개선이 됐죠. 어떻게 개선이 됐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교감신경과 균형을 맞춰야 돼요.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쬐야 합니다.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아침에 잘 안 나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일어나면 창문 열고 이제 기지개 펴고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찬물로 뭔가 세수하고 씻는 거예요. 이게 싫으시면 이런 분들은 아침에 찬물 원샷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요, 이런 분들이 또 아침에 어디서 따뜻한 물 먹는 게 좋다는 얘기 듣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 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찬물을 먹는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걸로 가장 큰 효과를 봤는데 근력 운동을 주 2회 이상 빡세게 하시는 거예요. PT를 받으면서, 배우시면서. 왜냐하면 부교감신경 우세에 있는 분들은 근육도 없고 제대로 써본 적도 없어서 혼자 근력 운동하면 문제가 돼요. 좀 여담이지만 이런 분들은 여자 PT 선생님한테 배우셔야 돼요. 대체로 근육질의 남자 PT 선생님들은 일종의 교감신경 우세 체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근육이 없다는 거, 이렇게 쓸 줄 모른다는 걸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시키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교감 우세인 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 시키면 기운이 쭉 빠지면서 집에 가서 너무 힘드세요. 밥도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건강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좀 노련한 PT 선생님, 아니면 차라리 여자 PT 선생님한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PT 거의 한 15년 PT를 받는
전문가로 네, PT를 받지 않으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PT를 받는데 15년간 한 번도 남자 PT 선생님한테 받은 적은 없어요. 여자 PT 선생님이 오히려 더 잘 맞더라고요. 왜냐면 근육이 없고 약간 저질 체력을 이해하시는 PT 선생님으로 여자 PT 선생님을 권장드리고요. 또 잘 맞는 남자 선생님, PT 선생님 계시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조절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장기적인 방법이에요. 즉 약간 교감신경을 조금 더 힘을 세게 해서 더 건강한 체질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중간 단계의 전략은 소화 기능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즉 식사 전에 위장 운동을 좀 도울 수 있게 가볍게 걷거나 아니면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과 초모식초 같은 거를 미리 드셔서 이제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 이분들은 너무 잘못된 단식을 하시면 피해를 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 다이어트 자체는 좋은데요. 단식 후에 첫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라면, 그 다음에 국물 요리, 면 요리,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거는 절대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요즘 흔히 알려져 있는 거꾸로 식사법. 그러니까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좀 더 단기적으로는요. 혈압과 혈당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경 쓰셔야 되는데 혈당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두 끼, 세 끼 다 굶고 한 끼 먹고 이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소식을 하시면서 간식을 드시는 게 더 나은 전략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체력이 생기면 그 다음 간식 없이 식사하고 그 다음 두 끼만 드시고 이게 가능하지만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힘이 좀 너무 없고 아까 말한 부교감, 미주신경 우세 체질인 것 같아 하시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게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급격하게 아주 과도한 뭐 1일 1식이라던가 격일 단식이라던가 5대2 단식이라던가 이런 단식은 피하시고 한다면 뭐 12대 12 정도의 단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속적인 단식이 미주신경 항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이제 선택할 때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밀가루나 설탕, 가공식품을 피하고 귀리나 현미 그리고 이제 콩이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주신경이 우세하기 때문에 의외로 명상이 잘 맞지 않아요. 명상하고 호흡하고 이러면 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은 모두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시고 빠르게 걷기 아니면은 뛰기 이런 게 더 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 피로가 심하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명상이 도움이 되지만 미주신경 우세인 분들은 명상이나 뭐 마음 챙김 이런 거보다 스트레칭,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훨씬 좋고요. 밝은 환경에 계시는 거, 그러니까 재밌는 걸 보거나 빠르게 걷거나 즐거운 노래를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주신경 우세 알고 보면 병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냥 내 체질인데 내 체질이 저질 체질이라서 그렇다. 그런데 열쇠는 나에게 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미주신경이 과활성화되는 상황, 즉 저혈압, 서맥, 어지러움, 그리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너무 불편하면 병원에 가서 실제 예를 들면 속병이 있는 경우 있어요. 갑상선의 문제나 심장의 문제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감별하는 건 필요한데 병원에서조차 자율신경 문제라고 들으신다면 열쇠는 나에게 있다. 내가 생활 습관을 좀 개선을 한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교감신경과의 균형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식사를 잘 챙기고 혈당과 소화 패턴을 조절하는 게 체질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근력을 키우고 유산소 운동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내 체질을 이해하고 균형을 맞추면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기회가 되면 교감신경 우세이신 분들, 거의 신경쇠약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고쳐보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보내세요. 긍정닥터였습니다.